최근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죠. SOLX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추세선을 좀 이탈해서 빠르게 하락을 했고 첫 번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붕괴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모습이고 지금은 현재 6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영상인가요? 지난주 올려드린 영상을 첫 번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세 상승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나는 멜트업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동성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동성이 과거와 달리 여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유동성이 좋다라고만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서 설명을 추가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동성의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핵심에는 MMF에 자금이 몰리면서 레포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유통 속도 증가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도한 게 헤지펀드, 한마디로 소위 그림자 금융인데 이들의 이제 특성이 결국에는 공격적인 위험자산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현재의 금융시장 랠리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는 어려운데 금융시장만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설명해보면 현재 시장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이 유동성이라는 본질의 태생이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것을 제가 꾸준히 강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M2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실물 경기를 떠받치는 유동성인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렸던 부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올렸던 거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단기자금 시장이라든지 유동성 관련된 거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실물단에서의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언제든 빠르게 축소될 수 있는 성격을 갖춘 게 지금 현재의 유동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미국의 강한 성장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성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급격하게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동성의 질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장 실업률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조정 구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고용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다만 현 시점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대선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저기 약한 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UCS 실업률이 반등한다라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4월달 유동성 불안 얘기는 예전부터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던 시기였죠. 세금 납부하는 기간이고 TJ 잔고가 줄어들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급감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유동성 우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4월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재무부의 TGA 잔고인데 이 잔고 추이를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TGA 계좌 잔고가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1단위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4월 16일자는 9,060억 달러가 잔고였고요. 17일은 9,299억 달러 그리고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거 4월 18일 기준은 9,30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TGA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 자료가 4월 18일 거까지 공표가 됐기 때문에 9,305억 달러가 이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계속 TJ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TJ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월 17일자 지급준비금이 3조 3,030억 달러 규모죠. 여기서 이게 급감을 했는데
보나마나 여기서 여기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선이 이 3조 달러 부분인데 이게 근접해 오게 되면 결국 영래포 잔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 납부 기간이 맞물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TJ 잔고 추이를 통해서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유동성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뭐 결국 물가 우려 때문에 재무부조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TJ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는 이 TJ 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단기채 국채 발행 비중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파 금리가 치솟게 되고 이게 유동성 충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 소파 금리가 치솟게 되겠죠. 물론 단기채 물량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의 충격보다 진짜 금융시장의 충격은 지급준비금의 우려가 훨씬 더 크죠. 이건 은행 사이드 단이고 이건 MMF 자금의 레포 시장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루에 1.8조 달러 이상 거래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간극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자금 시장이 위험하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 아직은 여기서 요만큼 뭐 볼륨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게 4월 17일자니까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월 24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더 줄어드는 패턴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런 변화의 모습이 TJ 잔고가 이게 4월 18일이니까 최근 것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추이가 이어진다면 여전히 조정 구간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큰 시야에서 유동성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반도체 SOLX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ETF, 우리 이제 SOLX 자금의 이제 유출입을 통해서 모멘텀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자금의 유입과 감소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 투심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이요. 이때 이후에 모멘텀이 달라지면서 순 설정이 전환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고, 공교롭게 이 고점 저점이 다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23년 11월 2일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SOLX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재차 반등하게 되면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레버리지 ETF의 순환매 흐름이 끝나게 되면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 뭐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순 설정으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순 설정으로 전환이 되니까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게 지금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다 겹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다시 떨어질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순환매 흐름의 플로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위에 있는 차트가 4월 18일까지고 아래는 19일 것까지 나온 건데, 4월 18일 날 순설정 흐름이 조금 증가하는 흐름으로 나왔다가 다시 금요일 날 환매가 나타났죠. 이런 환매가 점차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추이 자체가 다시 꺾이게 되는 거고, 꺾이게 되면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3월 8일 정도거든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이때 큰 환매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런 설정이 여러 번 잡혔죠. 전반적으로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한번 환매가 나타난 후에 순설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 순환매, 설정,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추이를 나타낼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환매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결국 좀 비중 있게 반도체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레버리지 ETF의 순환매 흐름이 끝나면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다. 따라서 순환매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도체 지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서 순설정 흐름이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가 순설정 흐름이 지속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차트는 상향하는 차트가 나오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SOLX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는 패턴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게 떨어져야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텐데 환매 지표가 나오면서 이후에도 이런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TGA 잔고의 모멘텀 변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레버리지 ETF의 유출입 흐름 통해 가지고 환매 흐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가면서 모멘텀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조정 구간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실물단에서의 침체 우려인데 뭐 생뚱맞게 당장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실업률이 뭐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 그러면 또 전혀 다른 얘기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현재 TGA 재무부 계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급준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모멘텀이 달라진 게 없다 이 얘기죠. 상방 요인이 뭐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고 SOLX의 자금의 유출입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순설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하락이 더 깊어지겠죠. 다만 여기서 방향을 전환해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차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세 상승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 침체 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멜트업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뭐 짧게 투자를 하고 나오시거나 또는 뭐 기술적인 대응이 또 손절이라든지 가능하신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